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살펴보는 정치 예보관, 이번 주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부터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이 되고 금요일인 1일에는 대통령실 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이죠. 민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겠다. 거리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네, 가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을이 사실 사라졌다. 어저께까지 반팔 입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예. 가을은 무슨 뜻이냐면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뜨겁더라도 중간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또 물밑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 정치권이 가장 바쁜 시기가 9월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결산 심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여야가 가장 많이 물밑에서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거든요. 네. 뭐 조정을 해야 돼요. 국감 일정 조정도 해야지.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세울 건가. 또 예산으로 넘어가면 어떤 예산을 깎고 어떤 예산을 더 늘릴 건가. 이 모든 것들은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많이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기간들인데 장애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정당이 장애로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겠다는 건 확실하게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이 길었지만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직접 장애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집회는 사실 이런 성격의 집회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네, 그랬죠. 다른 시민단체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인데 이런 그런데 아예 주체가 되겠다. 자신들이. 사실 2016년도를 돌아보시면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나갈지 2016년도. 말지. 그렇죠. 네.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그 집회에 민주당은 거의 12월 달인가에 나왔어요. 이미 시민단체는 한창 진행 진행 중이었는데 중에. 그때도 정치인 누가 나가면 그게 다 이슈가 되니까. 그렇죠. 그때 이슈가 됐고. 근데 네. 그만큼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민 없이 나가겠다. 이건 그야말로 바로 쌀쌀하게 이제 부딪히는 거다. 네. 중간에 호흡도 가다듬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네. 10월 30일이 취임 100일이라고 하네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찾아서 나는 보수 정당의 대표이자 CEO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대구에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CEO라는 말이 굉장히 좀 눈길을 끌어서 예. 이제 CEO라고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사라지면 이 CEO가 마치 굉장히 내가 대표예요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전제가 뭐냐면 저는 CEO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주주다. 그러니까 영남 특히 이제 TK에 가서 네. 여러분들이 대주주인데 대주주에 의해서 사실 대주주를 위해서 저는 존재합니다. 이 정당을 잘 이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EO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왜 대주주냐? 사실 정확하게 당원에서 그 옛날부터 TK가 한 40% 30% 이랬어요. 네.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TK, PK가 합쳐서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한 50% 육박하는데 그만큼 포션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기잖아요. 이 정당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기득권 정당, 기득권이 나쁜 뜻이 아니라 네. 고착화된, 그러니까 정통적인 지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이 다 분열해 버렸어요. 언제나 복원이 되고 언제나 탄탄하게 기반이 됐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분열됨으로써 거꾸로 이 정당의 어떤 당명이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0번을 바꾸면 민주당은 거의 30번을 당명을 바꿔요. 예. 민주당 당명에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 많아요.
있잖아요. 연대, 통합. 네. 통합만 해도 5번이 들어가요. 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예. 그러네요. 중도통합신당. 네. 통합만 5개가 들어간다는 그만큼 통합이 필요한 정당이거든요. 그만큼 찢어지고 다시 합치고 찢어지고 다시 합치고 분당하고 그런 뜻이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름을 안 바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동안 대표 임기가 지켜졌어요. 2년. 그리고 12년 동안 계속 의회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쪽 정당은 거꾸로 국민의힘은 계속 바꾸죠. 계속 바꾸고. 대표 임기가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보장이 안 됐잖아요. 네. 다 내려가고. 예. 이건 그만큼 지지층이 계속 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악순환인데,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행보가 이해가 가죠? 대주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CEO로서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읍소를 좀 하는 거죠. 읍소를. 이번 30일에 열린다는 기자회견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메시지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그냥 인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심을 받아서 내가 전달을 하는 거다 이런 거다 보니까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친윤계 또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요. 네.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 100일이라는 걸 왜 우리가 기념하냐면,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일이 되면 이제 좀 낮밤이 바뀌는 것도 좀 안정이 돼요. 예. 왜 100일이 중요하냐면 그 전에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었던 습관이 아직 태어나자마자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뭐 밤에도 울고 뭐 투정 부리고 그런데 100일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면 그 이전에 10개월 동안에는 어떤 지금까지 검사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습속에서 이제 100일이 되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고 안정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난 100일이라는 의미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를 믿어달라라는 어떤 이야기, 그 대국민 메시지와 보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국민 메시지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라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할 거고 대보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그 총선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나 혹은 당의 지지율이 일순간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보다 앞선 시기가 많았어요. 네. 총선은 또 비명학살, 공천학살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보수 지지층이 완전히 분열해서 그래요. 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을 계속 열렬히 지지하는 층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를 지금 거의 거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그만큼 딱 빠지는 거고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윤 대통령의 실망하고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분열됐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포지션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걸 보완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 대표로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거다. 보수 결집을 위한 그 메시지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그게 목적이에요. 보수 결집을 하지 않으면 져요. 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특별검찰관 임명을 놓고 좀 내분이 표출된 모습이거든요. 네. 친윤계와 친한계가 물론 익명에 가려서 요즘엔 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어요. 네. 물론 이거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표결로 갔다가는 정말 다 죽는다 뭐 이래서 좀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약간은 감지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노앵커도 정치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의원총회 많이 뭐 취재하셨죠.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게 비율이 얼마나 됐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없죠. 거의 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표결로 한다는 건 상처가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몇 대 몇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해도 뒤에 조금만 지나면 뭐 몇 표 나왔다 다 드러나니까. 네, 다 드러나고 예. 특히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제 그다음에 언론 제목이 비칠지 알거든요. 심리적 분당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표결로 가면 예. 당장 분당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의원총회는 어떻게 되냐면 대개는 합의가 돼요. 거의 다 합의가 돼요. 자, 저는 표결로 안 갈 거라는데 10,000원 걸겠습니다. 10,000원요? 세 가지 예, 이유인데 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선거를 갓 치른 그런 그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어떤 동향을 직접적으로 만나요. 예. 선거를 치는 건 언제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민심의 척도예요. 네. 눈 마주쳤던 사람이 눈도 안 맞추고 지나가. 뭐 이런 태도. 네, 근데 네. 저 멀리서 내가 인사를 하면 웃고 지나가. 이건 천냥지차인데 예. 바로 그 선거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네. 선거를 치러냈잖아요. 어찌됐든 뭐 총선도 몇 개월 안 됐고 거기에 보궐까지 치러냈죠. 그러면 민심이 어디로 간다는 거를 가장 예민하게 아직 느낄 수 있는 네. 그 뜨거웠던 현장들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의원들이 민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권력보다 민심. 네. 그럼 현재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단히 안 좋다 또는 대통령실에 안 좋다라는 건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할 거다. 네. 그러면 언론들의 제 관계자 내지는 뭐 친윤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 한 40 정도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나의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민심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는 거는 정말로 좋지 않다. 네네. 이런 민심을. 네네. 아니 이를테면 특별감찰관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친윤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친윤계가 어떤 뭐랄까요 정파로 드러내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네. 가장 구심점이 뭐냐면 지금은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요. 네. 이쪽에서. 어떤 특정 계파에 이 특정 계파가 존속하려면 힘을 네. 실리려면 구심점이 그런 어떤 미래 권력을 암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가면 어쨌든 미래의 권력으로부터 내가 계속 가까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류예요. 네. 주류.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친자 붙은 게 너무 오래됐지만 친박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는 주류와 비주류로 불렸거든요. 네. 주류는 예를 들어서 권력에 가깝고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고 뭔가 내가 의원 활동을 할 때 어떤 게 원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행정부가 뒷받침이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주류거든요. 집권 여당에.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주류의 지금 흐름이 주류답지 않아요. 네. 주류라고 한다면 주류라 하면은 친윤이 원래 주류일 지금은 텐데. 이제 친윤이라고 네. 말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의 지금 뭐랄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이고 또 윤 대통령이 무엇인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뚜렷해야 그거를 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네.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적 또는 이슈 아젠다가 안 보여요. 4대 개혁을 한다고 하자면 4대 개혁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윤 대통령만의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의 브랜드의 이슈 아젠다가 있으면 주류가 뭔가 그거 갖고 당내 비주류나 혹은 야당과 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4대강 그러면 4대강의 공과 말고 네. 뭐 공이고 과와 이런 거 말고 4대강이라는 어떤 이슈를 갖고 이 주류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동력도 없지 구심점이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구심점이어야 되지만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대신해서 뭔가 미래 권력스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있거나 혹은 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근데 지금 친윤계에 뭐 예를 들어서 4명 친윤 4인방이 힘을 잃은 건 맞죠? 네. 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다 네.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4인방을 대체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의 뭔가 사람이 딱 나설 수 있나요?
기억나신, 그러니까 딱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조금 언밸런스한 게 주류에서 원래 이제 그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비주류가 돼버렸어요. 한동훈 대표가. 네. 비주류가 대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할 만큼의 구심점도 없고 그럴 때 이슈에 대한 동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니까 비주류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런 위력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서로의 약간 파워 게임은 시작된 모습이고 당연히. 그게 좀 첫 번째 표출될 부분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개파 간의 어떤 익명의 친한계, 친윤계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갈등 양상이 불거지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표랑 원내대표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정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해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추 원내대표는 원래부터 공무원이잖아요. 진짜 뼛속까지 공무원 출신이에요. 네. 그냥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기재부에 아주 엘리트 코스만 딱 했죠. 네. 모피아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 예.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이제 정치도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출신의 어떤 특히나 그런 기재부 같은 이 전체 그 공무원들의 정말 꽃 중에 꽃인 기재부에서 일을 했던 탑까지 일을 했던 사람의 특징은 협상이나 또는 타협 내지는 이런 어떤 정무적 감각 이건 좀 사실 떨어져요. 자신들이 어쨌든 중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이 됐으니까 내가 오라라는 생각이 많아요. 예. 나라 국권을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뭐 이런 어떤 느낌. 네. 그러니까 김동연 총리를 떠올리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지사 옛날 그 부총리. 자, 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길어지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그런 플랜이 있고 해서 협상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게 가능해요. 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캐릭터상 자기가 협상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거 하자라고 할 성격이 조금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금 뭐랄까 좀 뭐 총무, 간사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려면 자기 정치가 좀 더 뚜렷해야 돼요. 네. 자기 정치. 그 본인이 원내 사령 타입이기는 한데 본인의 그렇죠. 어떤 생각만으로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좀 파악을 해서 계속 그런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밀어붙이는 정치인 스타일보다는 그냥 고위 공무원 출신의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예. 난 길게 얘기했는데 역시 요약을 잘했으니까 요약을 그러면은 잘하셨네. 두 사람 간의 문제 풀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문제를 풀기 쉽지 않지만 또 두 문제도 사람이 아닌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 뒤에는 또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실이 거네요. 있죠. 대통령실에 협상을 언제나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다못해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의원총회 최고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했죠.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하니까 쓱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30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30분 동안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기자들로부터 조율을 하고 온 것이 아니냐. 기자들한테 나온 게 바로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캐릭터를 기자들이 아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가 있다 보니까 둘이 또 마주치게 되고 또 옆자리잖아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에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와중에 또 면담 이후에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뭐 그 전에도 계속 한 대표 공격하는 SNS를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근데 네네. 이번 주말 내내 올린 걸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레밍 이런 표현도 쓰고 네. 뭐 소수에 불과한 간호가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 네네. 친한계를 다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는 예.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네, 일관되게 그냥 어떤 일관성이 한 있냐면 대표만 비판하는데? 윤 대통령은 만나고 돌아오면 바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 예. 지난 4월 18일인가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한 며칠 만에
바로 밝혀지지 않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윤 대통령이 불러서 4시간 동안 만찬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며칠 후부터 홍준표 대표 시장은 아주 거친 언사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붙였죠.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죠. 예. 윤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일관성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홍준표 뭐가 대표는 없나요? 그때 또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예. 홍준표 대표가 2021년도에 한 발언을 제가 찾아봤어요.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둬요. 네. 그다음에 당에 입당할까 말까 하다가 입당해요. 네. 근데 입당한 날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꾸짖습니다. 네. 꾸짖으면서 한 말이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 당대표를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이다. 당대표를 깔보면 안 된다. 네. 당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17년도에는 당대표는 100만 당원이 뽑은 사람이다. 선출된 권력이다. 네. 원내대표는 고작해야 국회의원 몇 명이 뽑은 권한이다. 예. 누가 더 권한이 세냐? 당대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자는 당의 제일 큰 어른이다. 네. 아니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작성 날짜만 바꾸면 지금 대표한테도 딱 적용이 되는 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대표는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는 말들은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로 얘기하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옹호해야 되는 발언이잖아요. 옹호하는 발언. 네.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2년도쯤에 쓴 글에는 특별검찰관 빨리 임명해라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이 네. 당선인 신분으로서 예.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당선되고 나흘 만에 네.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얘기하시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같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재가동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말은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또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서 네네. 좀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드시죠. 네네. 예.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게 요즘 많죠. 요즘 많죠. 그리고 네.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인연과 얽혀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동훈 네가 윤 대통령에게 뭐 이런 식이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말을 하는 건 지금 자신이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점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2016 2016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 다시 장일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그 흐름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빌미가 안에서 배반한 사람들이다. 이게 보수의 일각의 어떤 시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고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렇게 들이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프레임으로 넌 또 다시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때의 유승민처럼 대통령에게 지금 배반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프레이밍이 되면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배를 탔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다른 마주보고 무슨 부딪히는 어떤 열차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공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의 이 12년 동안 의회 권력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그때 분열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100일 뭐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뭐 계속 최고위든 발언 중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을 연창
착륙시키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야만 이 당이 이 당명을 유지할 수 있다 거의. 그리고 당 대표로서 그것을 해야만 나도 미래가 있다라는 호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여당 내의 어떤 반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뭐 이걸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좀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김건희 원조 라인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러면서 이게 특검을 좀 물타기 하려고 특별감찰관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원조 라인이고 그 물타기 한다고 비난을 하려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여야 돼요. 예. 한 목소리로 특별감찰관 하겠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네. 이게 물타기 하는구나. 특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목소리로 그러구나.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친윤이라는 주류 그룹이 절대 안 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당에서 특감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감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서사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하면서 이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안에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해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과 관련해서 네. 이제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하고 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전 더 앞설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 특검과 특감은 어떤 차이죠? 특감은 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특검은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새롭게. 그렇죠. 근데 예. 이건 이미 8년 전에 합의했어요. 근데 합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안 한 거죠. 임명을 그때 안 한 거고 사실 이 두 정당이 공생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의 그 이사를 임명 안 하고 싶은 거고, 이쪽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뭐 정부로 왔을 때 이걸 굳이 안 한 건 그럼으로써 또 특별감찰관제를 그냥 무력화한 거고 네. 양쪽이 핑계 대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예. 북한 인권재단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묶는다면 그 묶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이 하기 싫은 걸 합의해서 계속 두 가지를 평생 안 하겠다는. 묶어놓은 채로 그냥 평생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뭐죠? 무엇인가를 하는 거지 네.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일요일마다 뭐 기자간담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제 또 계엄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이게 좀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고 네. 이걸 좀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그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문자가 전쟁을 사주한 것 같은 뭐 그런 취지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예. 저는 금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진짜 금도를 지켜야 된다. 어떤 금도? 안보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주도하는 그런 이 집권 여당의 사실 조언은 할 수 있어도 주체 실행자가 되면 안 되고 또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네.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혼란이 와요. 정치와 다른 영역이에요. 안보는. 네. 자, 그런데 한기호 그 문자를 다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를 해서 북한군의 포격을 하고 그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자. 이 3단계로 돼 있어요. 네. 자, 파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파병 불가능해요. 예. 제가 보기에도 파병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네. 실제로 다른 나라 전쟁터에서 남북한이 서로 총불을 들이댄다? 저는 그건 아무리 그렇죠. 그 보수우파 지지층도 그거 쉽게 안 될 거예요. 살상무기 미사일 우리 걸 보내서 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살상무기 하면 그만큼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격을 하자. 협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거기 연락관이 가서 그러니까 북한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군이
10대의 앳된 소년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로 하죠? 새끼 먹을 수 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우크라이나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포격 소리가 들리고 막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되면 어떻게 됐죠? 이탈할 수 있다. 심리전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꼭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문자를 마치 전쟁을 사주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니 정부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긴급 대처를 했는데 그러면 긴급 대처 이렇게 큰 어떤 한반도 안보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사안이 벌어졌는데 긴급 대책 회의를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공수처가 다 수사해야 된다. 이건 정말 저는 난센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아무리 정쟁이라고 비토크라시에 반대만 하는 그런 지금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금도를 지키자. 안보는 건드리지 마라. 예. 하는 겁니다. 뭐 흔히 하는 말이 안보엔 여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가 조금 무너져 가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거기까지 생각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